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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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몰라, 빰빰빠라라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마케팅 잡설입니다. 최근에 잡설이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오늘은 나레이터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어지는 잡설도 가볍게 갈 거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레이터 모델은 광고일까요? 인적 판매일까요? 뭔진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정확합니다. 나레이터 모델들은 전부 이쁩니다. 논노 베이비 나 가사 몰라 되는 대로 리듬만 알아. 논노 베이비 나 제목 몰라 노래 찾다가 포기했어. 빰빰빠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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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빠라라.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단연 돋보이는 애가 하나 있죠. 마리텔,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인터넷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게 그다지 새로운 건 아닐 거예요. 사실 마리텔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 개인 방송은 점점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방송이라는 매체가 벌써부터 쇠퇴기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여요. 콘텐츠의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방송 뭐 있습니까? 게임하는 거, 먹는 거, 장난치는 거, 야한 거, 개먹정인 거. 물론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훨씬 더 다양하겠지만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근데 또 이 중에서 야한 거랑 막장인 거는 빼야 돼요. 지금은 나라가 개판이라서 저런 게 아무런 제재 없이 막 방송이 되는데 저거 분명히 막힙니다. 이 나라가 언제까지고 개판이진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죠? 아프리카, 다음팟, 트위치. 딱 요 정도만 조지면 야한 거랑 막장인 건 다 사라집니다. 제가 돌마케팅 기획하면서 조사했었는데 진짜 좀 심한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애들은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걔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체 자체의 문제가 돼요. 개인 방송 브랜드 중에 어떤 곳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야한 거랑 미친 애들 때문에 그 개인 방송 브랜드 자체가 더러워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소비자 분석 2탄에서 알려드렸던 사회적 위험이 나타납니다. 내 취미는 뭐뭐에서 개인 방송 보는 건데 누가 나한테 물어요. 취미가 뭐예요? 그랬을 때 뭐뭐 방송을 즐겨 봅니다. 라고 말하기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거 말했다가는 그 사람이 나를 뭐뭐 방송이라 보는 쓰레기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한 거랑 미친 애들의 이미지가 그 개인 방송 이미지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인 방송 브랜드 중에 어떤 곳은 우리는 저렇게 되진 말자 라면서 시청자들이 정화활동을 벌이는 곳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나서서 야하고 막장인 방송을 퇴출시키고 있어요. 그거 엄청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매체 자체가 더러워져 버려요. 자, 그래서 그 더러운 거 빼고 나면 현재 규모 좀 되는 개인 방송 콘텐츠는 3개입니다. 게임하는 거, 먹는 거, 장난치는 거. 콘텐츠가 굉장히 적어요. 개인 방송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콘텐츠가 더 이상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 방송 자체가 정체기 혹은 쇠퇴기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문제가 되는 부분.
그건 바로 게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콘텐츠들이 너무 게임으로 쏠려 있어요. 이거는 뭐 한국의 특성이죠. 뭐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거. PC방, 책대여점, 우동가게, 분식집, 편의점 등등등등. 뭐가 유행이 되면 진짜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시장이 포화되고 경쟁만 심해졌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장의 수명도 짧아져서 그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를 개인 방송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게임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는 있는데 이것 또한 한철 장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게임이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게임이 끝날 때는 개인 방송이라는 매체 자체가 같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대비할 수 있을까? 콘텐츠를 키워야죠. 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더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돌 마케팅을 봐야 돼요. 야, 이 새끼 이거 결국은 그거 말할라 그랬구만. 아주 틈만 남은 광고질이야, 이씨. 이러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봐야 돼요. 마케팅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이 각자 자기가 하는 방송에 대해 기획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콘텐츠가 더 다양해지고 품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거, 먹는 거, 장난치는 거 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유리한 거예요. 콘텐츠 자체가 재미를 깔고 가잖아. 결국 사람들은 재밌는 거 봅니다. 돌 마케팅 이거 제가 암만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거 잘 안 볼 거예요. 재미가 없거든. 돌 마케팅에 비하면 게임하고 먹고 장난치는 콘텐츠는 엄청난 강점을 가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콘텐츠 기획까지 한다? 그럼 어마무지해지는 겁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개인 방송이 되는 거죠. 제가 언뜻 기억나는 거는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가 있어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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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퀴즈, 퀴즈, 퀴즈 탐험 우와. 지금 이거 노래 아는 사람은 연식이 좀 됐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거예요. 아저씨, 아줌마. 저는 이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를 엄청 좋아했어요. 재미있고 유익한 걸 생각하면 항상 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개인 방송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마케팅을 알고 콘텐츠 기획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콘텐츠 기획은 개인 방송에서 필수가 돼야 할 부분이에요. 콘텐츠가 더 좋아지지 않으면 개인 방송 매체는 빠르게 쇠퇴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개인 방송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된다면 콘텐츠 간의 경쟁이 더 심해질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상황이지만 그에 대응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개인 방송 매체를 살리는 방법과 개인 방송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같다는 거예요. 콘텐츠 기획, 콘텐츠 향상이 그 정답입니다. 서유리 씨. 네.
요즘 유행어라서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서유리 씨. 제가 월세 쪽방 살아서 소리를 크게 못 질러요. 큰 소리 내면 주인집에 혼납니다. 근데 주인집은 더럽게 시끄러워요.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돌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이게 더 문제가 돼요. 녹음하는데 계속 주인집에서 나는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한다고는 하는데 주인집에서 소리 지르고 쿠당탕거리고 하는 거를 완전히 다 걸러내지 못해요. 돌마케팅 들으시다가 이상한 소리, 그리고 말의 흐름이 끊기는 걸 느끼셨다면 그것 때문입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참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신세 타령은 그만하고 서유리 씨, 제가 이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위터랑 페이스북도 관찰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긴요? 이쁘니까 그런 거지. 요거는 농담이고 사실은 성우라서 그래요. 성우. 서유리 씨가 지금 마리텔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되게 이슈가 되셨는데 이분은 원래 성우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성우가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있었나요? 제 기억엔 없어요. 옛날에 형사 콜롬보랑 맥가이버 목소리가 이슈였던 적은 있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이슈였던 거고 서유리 씨처럼 성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인 거죠. 왜 그럴까요? 왜긴요? 이뻐서 그런 거라니까? 물론 예능감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말하면 안 되는 그것도 있지만 서유리 씨가 예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외모지상주의는 굉장히 안 좋은 거고 반드시 지양해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이거를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는 분명히 외모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해요. 못생긴 사람보다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조인성, 원빈처럼 생겼어 봐. 제가 미쳤다고 유튜브 하겠습니까? 당장 다음이나 트위치 가서 얼굴 까고 방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스타 되는 거예요. 왜? 잘생겼으니까. 돌 마케팅이 더럽게 재미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돌 마케팅을 많이 볼 겁니다. 왜? 잘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유튜브 한다는 건 뭐예요? 못생겼다는 거죠. 외모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는 반대로 외모 페널티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외모지상주의를 싫어합니다. 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예요. 하지만 외모의 가치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 외모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걸 부정할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외모 페널티가 있는 사람은 외모 말고 다른 걸 키워야 돼요. 자기만의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우리 인간적으로 노력 같은 거는 하지 맙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면서 사세요. 가끔씩 보면 예쁘고 잘생긴 것들이 착하고 지 일도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김연경 씨가 이런 쪽이라서 제가 참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솔직히 영경 씨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생겼으면 배구는 좀 설렁설렁 하셨어야 돼요. 너무 혼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김연경 씨를 좋아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연경 씨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고 포지셔닝이에요. 우리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양보 좀 하고 삽시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 서율이라는 성우분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우가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아주 관심이 높은 거예요. 제가 왜 개인 방송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서유리 씨를 말하나 싶으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유리 씨가 개인 방송을 하세요. 트위치에서 서유리 씨 개인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좀 아쉽게도 개인 방송에서 게임을 해요. 물론 서유리 씨가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 산업에도 관련이 많아서 그런 거긴 한데 개인 방송에서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선택한다는 건 사실 그다지 추천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너무 많아요. 콘텐츠 자체가 가지는 차별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 서유리 씨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서의 차별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유리 씨는 성우잖아요. 그럼 그게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한국에 차고 넘치는 게 연예인이고 아이돌이지만 성우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은 서유리 씨 하나예요. 그러면 돌마케팅의 마케팅이 콘텐츠인 것처럼 성우 서유리의 콘텐츠는 성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으세요? 한국 성우 중에 서유리 씨 말고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평소에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면 아마 거의 다 저 같을 거예요. 성우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이름 아는 성우라고는 서유리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우에 대해 알려주고 성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엄청난 콘텐츠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성우들이 좀 힘든 곳이에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성우를 필요로 하는 문화산업이 되게 성장했으면 성우들도 많이 뽑고 그 성우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텐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다고 그냥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상황이 안 좋다면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기업이 개판이면 소비자가 바뀌어서 기업을 바꾸듯이 성우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기 힘들면 성우가 바뀌어서 활발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는 이거를 소비를 만든다, 수요를 만든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용 관련 제품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뭐 없어. 비누 하나면 만사 땡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피부에 각질을 없애야 된대. 그래서 각질을 없앴어. 근데 이제 피부에 노폐물을 빼야 된대. 그래서 노폐물을 뺐어. 근데 이제 또 피부에 독소를 빼야 된대. 그래서 독소를 뺐어. 못생긴 건 언제 빼? 씨. 이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소비와 수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케팅이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지들 장사하려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비와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성우는 쓸데없는 수요가 아니잖아요. 성우 시장이 활성화되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문화 산업도 덩달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라면 한국 최초의 인기 성우이자 미녀 성우를 지렛대로 사용할 겁니다. 서율이라는 엄청나게 귀한 자원이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성우 시장 자체를 띄우는 거죠. 성우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성우를 좋아하면 대중매체는 그 성우들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도 성우 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을 보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 성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성우의 비중을 많이 둬요. 한국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만화 좋아하는 커뮤니티를 가보니까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성우 이름을 줄줄이 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성우라는 직업은, 성우 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서유리 씨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서유리 씨가 개인 방송을 통해 그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있는 거고요. 뭐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돌 마케팅이 마케팅 이야기 하듯이 성우 이야기 하면 되는 거예요. 여차하면 게임하면서 성우 이야기 하는 거지. 요즘 업계 분위기가 어떻고, 선배 중에 누가 밉상이고, 성우가 되려면 어떤 루트를 타는 게 좋고, 이런 것들. 그리고 성우라 그래서 꼭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발성하고, 발음하고, 목소리 연기하는 걸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잡설이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가 아니라 연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청중들 앞에서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몸동작, 손동작, 그리고 목소리를 이용해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고 설득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 전달과 설득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감성이에요. 다시 말해, 프레젠테이션은 감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감성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몸짓, 손짓? 아니죠. 목소리죠. 목소리의 굵고 얇음, 목소리의 크고 작음, 목소리를 살짝 늘어뜨리거나 또 올리거나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리얼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시장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약을 파는 건 아니고 칼도 팔고 시계도 팔고 후레쉬도 팔고 그랬어요. 그런 약장수들의 유명한 멘트가 뭐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지만 저는 안 가고 계속 봤습니다. 엄청 재밌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도 딱 판단이 되는 게 있었어요. 약장수에도 레벨이 있구나. 일단 약장수 뉴비, 초보 약장수들은 사람들을 모으질 못해요. 뒷단에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조금 보다가 다 갑니다. 약장수는 지 혼자 소리 지르다가 목 쉬고 사람들은 떠나고
완전 생초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환술사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104, 7.4 이런 거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은 잘 모읍니다. 하지만 물건을 못 팔아. 시계 파는데 104, 7.4가 무슨 소용이에요? 뱀을 손목에 감고 다닐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져요. 104, 7.4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봤어. 쌍두사도 흔해요. 옛날의 약장수들은 쌍두사, 개랑 똑같이 생긴 늑대, 너구리인지 어설인지 모를 이상한 생명체, 그런 거를 계속해서 소환을 했는데 사람들은 처음에는 우와 그러지.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째는 아예 보러 오지도 않는 거예요. 소환할 수 있는 동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흥미는 너무 빨리 식어버린다는 거죠. 요즘 광고 업계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잘 안 보니까 더 특이한 거, 더 재밌는 거, 더 강한 거, 이런 거를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소환사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흥미는 빠르게 식고 점점 더 강하고 희귀한 걸 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광고 업계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켈베로스, 이무기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줄 순 있겠지. 그럼 그 다음엔 어쩔 거냐고. 켈베로스 이무기 본 사람들은 104 7.4한테는 눈길도 안 줍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 소환사 다음으로는 이제 차력사들이 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죠? 약장수의 아이콘 차력사. 이분들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철근, 소뚜껑 이런 거는 몸풀기 정도고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신기했던 거는 차를 들어요. 사람이 차를 든다니까. 그건 분명히 무슨 트릭을 쓴 걸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그거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탄성을 질렀어요. 제 인생의 또 다른 흑역사지만 이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후로 제가 차를 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차를 한번 들어보시면 살짝 들려요. 꼬맹이가 들어도 차체가 살짝 움직이긴 움직입니다. 그거 뭐라 그러지? 서스펜션? 암튼 그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작은 힘에도 차가 살짝씩 움직여요. 제가 어릴 때 그거에 깜짝 놀란 거예요. 차력사 보고 한번 따라해 봤는데 차가 살짝 움직이는 거야. 어? 내가 나도 몰랐던 힘이 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진짜 오랜 기간 그거를 시도했습니다. 어른들이 보면 야단칠까 봐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차를 들었어요. 근데 될 리가 있나 그게. 결국 못 들고 포기했는데 그래도 한동안은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남들과 다른 힘이 있다. 비록 차를 들진 못했지만 그건 내가 어려서 그런 거다. 내가 좀 더 크면 어른이 되면 나는 분명히 차를 들 수 있을 거다. 한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이고, 참, 인생에 흑역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좀 어릴 때부터 이상한 것 같아. 자, 이분들, 차력사들은 사람도 잘 모으고 물건도 그럭저럭 잘 팔아요. 근데 인건비, 재료비가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병원비도 장난 아니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옵니다. 환술사.
약장수의 전설, 약장수의 끝판왕. 이분들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마이크 하나 딱 들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분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고래고래 고래밥 소리 지르는 애들은 초짜들이고 환술사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끊어치는 게 있어요. 나나나나 놔, 누누누누 놔. 이런 식으로 목소리에 리듬이 있고 강약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목소리에 감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슬픔, 분노, 안타까움, 행복, love. 이런 게 목소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약장수 앞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드라마, 영화가 필요가 없어. 그 약장수 스토리가 이미 대서사시야. 인간의 오장육부가 거기 오장육부란다? 인간의 108번뇌가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환술사들은 사람은 사람대로 어마무지하게 모으고 물건은 물건대로 어마무지하게 팔아요. 그리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싹 챙겨서 다른 데로 갑니다. 하루에 2탕, 3탕 뛰는 거지. 프레젠테이션도 바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정장 입고 구두에 광 낸다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감성이고 그 감성을 표현하는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 저는 그래도 약장수 조기 교육을 받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약장수 못 만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소리 연기하는 성우한테 배우는 게 짱이죠. 성우는 목소리 연기의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목소리만으로 감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도사 중에 도사들입니다. 성우들 민증검사에 보면 아마 환술사 일종 보통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유리 씨가 만약 개인 방송에서 성우를 다룬다면 이런 목소리 연기를 가르쳐 주는 것도 엄청나게 희귀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시청자도 훨씬 다양해질 거예요. 서유리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성우에 대해 궁금한 사람도 보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도 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유리라는 개인의 인기도 더 올리고, 나아가서는 성우 업계의 부흥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유리 씨를 말한다 해서 서유리 씨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돌 마케팅의 차별성, 돌 마케팅의 포지셔닝은 마케팅이죠. 서유리 씨의 차별성은 성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차별성은 뭡니까? 나의 중심은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으신가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자신의 차별성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은 아직 찾지 못한 것 뿐입니다. 찾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지셔닝이에요. 자리매김, 알박기, 차별화 전략. 다들 이제 아시는 거죠? 콘텐츠를 강화해서 매체를 살리고 콘텐츠 간의 경쟁력을 챙기는 방법,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개인 방송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해보면 좋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 필살기는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서유리 씨,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불쾌하셨을까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그 사진 같은 경우는 서유리 씨가 예뻐서, 아름다워서
일부러 이상한 사진만 쓴 겁니다. 소율이 씨가 못생겼으면 제가 그런 사진 안 쓰죠. 그러면 제가 진짜 나쁜 놈인 겁니다. 그런데 소율이 씨는 예쁘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쓴 거예요. 용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유리 씨, 굳이 성우 쪽 일이 아니어도 서유리 씨가 성우 출신인 이상 방송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더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자체로 성우 업계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에 관한 잡설 그 마지막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말 그대로 개인 방송 시장에 마케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방송 매체가 지금보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게 마케팅 is coming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얘들이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뭐 좀 된다 그러면 번개같이 달려들어서 이용해 먹고 망가뜨려 버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 마케팅, 나쁜 마케팅 가리지 않는 현상이에요. 나쁜 마케팅이 좀 심하다 뿐이지 착한 마케팅도 뭔가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되는 건 서서히 망가집니다. 왜냐면 마케팅은 상업성을 벗어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 방송이라는 매체가 상업성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벌써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청자들이 지각하지 못했을 뿐이거나 지각했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용한 거예요. 간접 광고 PPL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드라마나 예능 같은 곳에 제품이나 브랜드를 출연시키는 게 PPL이죠. 이게 처음에는 시청자들이 지각하질 못했어요. 그냥 드라마나 예능의 한 부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섞여서 엑스트라처럼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PPL이 점점 과열되고 포화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나 예능에 엑스트라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PPL이 주연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너무나도 뻔하게 제품이 등장하고 브랜드가 보여졌단 말이죠. 이러니까 시청자들이 뭔가 이질감을 느끼고 결국에는 PPL을 지각해버렸습니다. 야, 저거 광고 아냐? 이러고 불쾌해하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개인 방송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용할 뿐이에요. 하지만 결국 PPL이 그러했듯 점점 더 노골적이고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드라마 예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개인 방송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돈이 거래되기 때문입니다. 돈. 유명한 개인 방송 진행자에게는 우리가 스팸 메일, 스팸 전화 받듯이 마케팅 제의가 계속 들어가요. 거래하자고. 이거를 뿌리치기가 힘들다는 거죠. 돈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헬조선 흑수저라서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9억 9천만 원. 이거 농담인 줄 아셨죠? 절대로 아닙니다. 저 29억 9천만 원 받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마케팅을 좋아하고 참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나쁜 마케팅도 배웠습니다. 제가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마케팅의 다크사이드로 가면 진짜 나쁘게 변할 거예요. 다스베이더도 처음에는 착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확률은 낮아요. 저 같은 놈한테 29억 9천만 원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 업자들이 저한테 거래 제안할 가능성도 무지 낮아요. 지금 돌 마케팅 이거 하는 걸 보면 거진 반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못 죽여서 안달난 놈처럼 보이잖아. 이런데 어느 미친 업자가 거래를 걸겠냐고. 근데 이거를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저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기업을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기업을 기업답게 바꾸자는 거예요. 기업답지 않은 기업이 죽는 겁니다. 내가 기업을 죽이는 게 아니라 기업이 기업답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내 탓이 아니라 기업 탓인 거지. 죽기 싫으면 지들이 장사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비록 종북 빨갱이 소리를 듣고 살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자본주의, 시장 경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진짜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제대로 된 시장 경쟁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담합하지 말고 정략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기업 대 기업으로 완타치 뜨라는 겁니다. 응? 거기 S국이랑 H국이 최고 경영자끼리 만나서 완타치 뜨는 거예요. 기업 PR 딴 거 있나? 최고 경영자끼리 옥타곤에 들어가서 완타치 뜨고 이기는 쪽이 거하게 광고 때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먹 이런 거. 그리고 그때 조희나 지옥에서 온 땅콩 그녀가 돌아왔다. 엄청나게 짧은 구치소 생활로 더욱 독해진 그녀. 이번엔 너의 땅콩을 노린다. 다음 주 상암 월드컵 경기장 더욱 강렬해진 그녀를 맞이하라. 비행기 후진으로 입장하는 그녀를 막을 자 누구인가? 진정한 로열 패밀리의 힘을 보여준다. 조희나 너의 땅콩을 가져가겠대. 아, 이거는 내가 너무 같다. 이거는 좀 위험하네요. 이거 이래버리면 협찬이나 거래는커녕 고소나 안 당하면 다행이겠네요. 그래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저는 주어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댓글에 기업 이름이나 사람 이름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돌 마케팅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미쳐가지고 툭툭 건드리지만 사실 저분들 되게 무서운 분들입니다. 한국 로열 패밀리한테는 불가능이 없어요. 사람 하나 묻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염치 없지만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냥 듣기만 하고 댓글로 적지는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돌 마케팅으로 돈도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폰서 광고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너무 간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미친 기업이 어떤 미친 업자가 이런 거에 광고 주고 스폰서 하겠습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근데 또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어, 총체적 개판이네요. 오늘 잡설은 좀 개판입니다. 근데 에, 그냥 시간도 꽤 됐는데 끝내죠. 잡설은 기승전결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잡설이 잡설 떠워야지.
요렇게 미리 좀 허접하게 해야 나중에 진짜 하기 싫을 때 핑계가 생겨요. 한 5분 이야기하다가 어, 끝내줘. 잡설이니까. 이러고 도망칠 구멍이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대충 마무리는 지을게요. 제가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기업들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시장 경쟁이 치열했으면 좋겠어요. 취업 준비생들이 치열한 만큼 기업도 경쟁에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행복해지고 마케팅이 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is coming. 개인 방송에도 마케팅 폭풍이 불어닥칠 거예요. 이거는 시청자들보단 개인 방송 제작자들이 정신줄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PPL 받고 브랜드 소개해주고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적정선은 유지하시라는 거죠. 절제하지 않으면 마케팅은 당신의 콘텐츠를 집어 삼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이 가진 콘텐츠는 죽어요. 제가 콕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관찰 중인 제작자 한 분이 지금 슬슬 정신줄을 놓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마케팅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혹시 모르니까 시청자들의 댓글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하나, 둘, 상업성을 지적하는 댓글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경고, 적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댓글 한두 개가 금세 산불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걸로 초과상관 다 태우고 끝나는 겁니다. 정신줄 잡으세요. 돌마케팅을 봐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이거도 뭐 맨날 같은 말 하기 지겹네요. 오늘은 생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돌아다닌 탓에 몸살 기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제대로 온 것 같네요. 원래 미련한 놈들이 이렇습니다. 조금 안 좋을 때 관리를 해서 나아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가 뻗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누워 갑니다. 끝.